백신을 둘러싼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이라. 거대 제약사는 왜 mRNA 백신 개발을 주저했을까? 2000년대 후반이 되자 굵직한 거대 제약사들이 mRNA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노바테스는 mRNA 백신 연구를 위한 R&D를 구성하고 아일랜드를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샤이어도 치료제를 목표로 R&D를 시작한다. 특히 백신은 거의 대제약사에서 그다지 수지 타산이 맞는 사업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을 이렇게 잘못 세워진 플랫폼은 다른 유전자 치료제 생산에 전용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래서 수지 타산의 문제, 크리크와 와이스먼의 발견으로 mRNA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쿨리스 등 발명으로 mRNA 같은 핵산을 세포 내로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는 이 기술로 백신을 만들기보다는 암과 같은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했다. 다국적 거대 제약사가 백신 프로젝트에 큰 자금 투입을 꺼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돈이 안 되는 사업. 첫째,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 mRNA 백신 이전에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최소 3에서 5년이 필요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의 혼란에 접어들 무렵에 미국 정부가 모더나의 mRNA 백신 임상시험을 빠르게 허가해준 이유 또한 바로 백신 개발에 필요한 속도전 때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많은 거대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을 꺼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mRNA 백신은 기존의 사백신이나 생백신과 달리 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 정보만 있으면 이론상으로는 하루 만에 개발에 착수할 수가 있다. 둘째로, 백신 개발의 성공 여부는 지나치게 불투명하다. 셋째로, 백신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나라는 백신의 높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약사는 한 번의 접종으로 해당 질병의 면역력을 갖게 되는 백신 개발 사업에 결코 뛰어들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의 권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으로 기억이 될 것이다. 하지만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한 모더나 화이자 같은 기업에서는 성공한 한의의 시간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백신을 둘러싼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은 거대 제약사와 민간의 엄청난 투자가 없어서는 불가능했겠지만 그 개발의 여정은 결코 거대 제약사의 자본주의적인 실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OECD는 2021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에 신속하게 골고루 분비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에게 mRNA 백신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제공된 기술이 인본주의적인 이상에 기반해서 사용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태도다.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로 과학기술자의 역할이 지식을 발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을 넘어서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백신은 누구의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지구는 하나이며 지구 위에 사는 인류가 하나라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의 모든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 또 다른 팬데믹이 올 때 백신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꺾지 않으려면 지적 재산권 면제 또는 강제 실시권 발동보다는 차라리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마다 로열티를 지급하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글로벌 차원의 생산 능력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타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정진섭 변리사가 말했다. 누구의 것인가? 방글라데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너스를 비롯한 10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예술가 정치 지도자들은 2021년 4월에 코로나19 백신의 특허를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고, 유예 G20 선언, WHO의 공식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선진국의 의료진 및 치약 청첩증이 끝나면 백신의 글로벌 분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아서 코로나19 mRNA 백신에 성공한 모더나는 2020년 10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백신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함과 동시에 팬데믹 이후에도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다른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모더나는 돌연 태도를 바꿔서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 3명을 제외하고 자사 과학자들의 단독 개발로 특허를 제출했다.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모더나는 한때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반공유제의 비극과 신약 개발의 딜레마. 반공유제의 비극은 다수의 주인이 있는 재산인 경우 이들의 존재 자체가 그 재산의 사용을 방해해 공동체의 복리 정신에 활발히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 과소 이용되는 현상을 원초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13세기 유럽의 라인강에서 벌어진 참극이다. 당시 각 귀족들은 라인강 근처에 성을 짓고 각자 통행료를 징수했는데 이런 소유권의 중첩 때문에 결국 수백 년간 아무도 라인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전 유럽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라인강의 비극은 현대에도 이어진다. 대도시의 토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된 이유도 영화계와 음악계의 과도한 지적 재산권 보호로 인해서 훌륭한 영화나 음악 제작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도 미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대의 특허 소송으로 인해 느리고 비싸지는 이유도 애플이나 삼성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특허 소송에 쏟아붓는 배경에도 반공유제의 비극이 놓여 있다. 그리드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생명공학의 신약 개발에서 발생한다. 코로나19 mRNA 백신의 특허 소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약을 개발하는 신생기업은 거대 제약사와 바이오벤처가 둘러놓은 특허라는 엄청난 진입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핵심 그늘과 인류의 폭력 사이에서 반공유제의 비극을 피하는 정답은 없다. 하지만 소유권과 권리를 규정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공유제의 소유권과 권리에 대하여 합의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방안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 글로벌 백신 공급에 오히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았다. 수십 년 전에 전 세계의 생물학자들은 인간 유전체 정보를 인류 전체의 공공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기업 셀레라 지노믹스와 미국 정부 사이에서 길고 지루한 타협과 투쟁을 해왔다. 생명공학 기업들이 유전자 자체에 특허를 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길고 긴 투쟁의 역사 덕분이다. 이두갑 교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코로나 백신 특허를 둘러싼 논쟁은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서 혁신과 발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요구와 기초과학에 대한 공공자금 투자를 통해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을 보여준다. 그의 말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21세기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론은 시민의 생존과 사용의 질에 직결한 중요한 문제이다. 백신 불평등과 오미크론에 대해서 70페이지.
인간의 이기심이 글로벌 협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이 발생한 아프리카 대륙 접종률은 7%에 불과합니다. 선진국들이 약속한 백신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병선 칼럼니스트가 말했네요. 지속된 백신 불평등의 경고와 오미크론 변이 발생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으로 거대의 제약설계 투자를 주저하던 mRNA 백신 연구는 활로를 찾게 된다. 모더나와 화이자라는 두 회사의 mRNA 백신은 인류를 팬데믹에서 구할 희망으로 여겨졌으며 두 회사의 주가는 끝도 없이 치솟았다. 하지만 두 회사의 백신은 대부분 북미와 유럽을 일어난 선진국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었으며 델타 변이와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늘어난 확진자 탓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부스터샷을 결정하자 백신 공급량은 더욱 모자라게 되었다. 전 세계가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하기 시작한 20년대 말부터 21년 11월까지 100명당 누적 접종률을 지도를 보면 백신 접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국가가 에리트레아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접종률은 1년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백신 불평등 혹은 백신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21년 들어서 활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부스터 샷 접종을 결정하자 WHO는 백신 불평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21년 8월 20일 WHO 브루스 수석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이후로 그는 부유한 나라의 백신 공급이 쏠리고 그랬다는 건데요. 그런데 전 세계 전체 인구 100명당 누적 백신 접종률은 보니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이렇게 차이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예 거의 백신 접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있었고 접종이 많았던 곳은 또 어떤 상황에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 책에는 주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만이 희망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당시로서는 기존 백신이 이 변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경우에 백신 접종률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다. 백신 불평등 혹은 백신 쏠림 현상으로 아프리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법지대가 돼 그것으로 발생한 새로운 변이는 전 세계를 위협했다. 자, 백신에 대해서 그 우연한 인본주의의 승리. mRNA 백신이 매우 중요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mRNA 백신이 신속 생산 기술 성명린 mRNA 치료에 투자하는 거대 제약사의 행렬에 대해서 mRNA 기반 치료제 mRNA 치료제의 기술에 대해서 mRNA 기반 치료제의 원리는 기반 치료제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세포 내 유전자 정보의 흐름을 따라서 다양한 과정에 적용될 수가 있다. mRNA 그러면 이 mRNA가 어떤 mRNA 기반 치료제는 세포 안에서의 mRNA 사용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mRNA 방식의 치료제. 이미 살펴본 것은 19 mRNA 백신은 DNA 정보가 단백질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핵산의 정보가 아미노산으로 전달될 때 정리한 역할을 담당하는 mRNA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세포에서 만들어내 우리 몸의 면역기가 이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mRNA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무한하다. 만약에 인류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몸에 다른 몸의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일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 DNA상의 이전 정보를 바꾸지 않은 채 원하는 단백질을 우리 몸속에 발현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는 엄청난 것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불과 10에서 20년 전 한국을 사회를 흔들었음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세 번째, 종류의 RNA 기반 치료제는
엘라이아람이 출시한 온파트로 사용된 RNA 간섭이다. ASO가 mRNA 어느 서열이라도 표적으로 사용해서 번역 과정을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작동 방식이라면 RNA 간섭은 이미 밝혀진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제를 사용해서 표적 mRNA 발현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네 번째 종류의 RNA 기반 치료제는 RNA 앞타머로 RNA의 유전자 서열 정보가 아니라 RNA의 3차원 구조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다섯 번째로 작은 활성화 RNA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RNA 기반 치료제는 흔히 유전자 가위로 알려진 크리스퍼 꼭 필요한 가이드 그런 게 있네요. 우연히 얻은 인본주의, 암에서 유전병과 감염병으로 RNA 기반 신약 개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RNA 기반 치료제 기술의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희귀성 유전병에 몰려있는 것도 인본주의로부터 나온 결과가 아니다. 희귀성 유전질환이 RNA를 이용한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희귀성 유전질환에 몰려있는 것이 핵산의 시대. mRNA 백신의 개발은 우연한 인본주의의 결과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앞으로 이 기술의 사회적인 응용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자명하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RNA 치료 기술을 공공으로 이전해야 한다. 기술을 공공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